진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이 행사는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다이아몬드와 실크 드레스 위에서 부서지며 허공에 금가루를 흩뿌리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의 향과 성공한 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맴돌았다. 그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준과 그의 아내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한서연이 있었다. 강태준은 늠름한 체격과 호탕한 미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다. 그는 연신 찾아오는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농담을 던지며 파티의 주인이자 왕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의 옆에서 한서연은 우아한 백조처럼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하게 빛나기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쪽이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성공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이었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강태준의 한 걸음 뒤에서 그의 빛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림자 역할을 자처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명하고 기품 있는 안주인으로 칭송했지만 진성그룹의 모든 핵심 전략과 위기 관리가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 역시 강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진성의 20년 역사가 회장님의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정치인이 아부 섞인 찬사를 보냈다. 강태준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게 다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아내 덕분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쌌고 서연은 약속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숨겨져 있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오수진 변호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진성그룹 법무팀의 최연소 팀장이자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재였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만큼이나 야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강태준을 향한 시선에는 존경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오수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 팀장, 오늘 아주 멋진데 우리 진성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야. 그의 칭찬에 오수진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한서연의 등 뒤로 그녀가 강태준에게 보낸 짧고 은밀한 눈빛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하 직원의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사적인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섬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애써 그 불편한 감각을 무시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서연의 머릿속이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이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과로 탓일까?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잠시 휘청였다. 강태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물음만 담겨 있을 뿐 진정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먼저 좀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래, 중요한 손님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할 수 없지. 운전기사 불렀으니 조심히 들어가서 쉬어. 강태준은 금세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의 부재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는 듯이.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불빛과 소음이 등 뒤로 멀어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고요한 휴식만을 갈망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거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변해버린 관계. 강태준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들.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가 가진 잠재력을 사랑했던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들의 집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정막만이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던 집은 현관부터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현관에 낯선 하이힐 한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오수진이 파티에서 신고 있던 그 붉은색 스틸레토 힐이었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을 지나 부부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남자의 자켓과 여자의 드레스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리고 있었다. 마침내 침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아주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 틈으로 신음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준 씨 정말 대단해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그 목소리는 분명 오수진의 것이었다.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서연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여자 지금쯤이면 파티장에서 내 옆을 지키며 우아한 척하고 있겠지. 그녀는 그런 역할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알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으면 그녀도 없으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자신의 결혼 생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배신으로 더럽혀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냉정한 분노와 계산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돌아 나왔다. 현관에서 자신의 구두를 다시 신는 그녀의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도 절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눈동자 속에 아주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복수의 불꽃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핸들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강태준을 무너뜨릴 방법, 오수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방법,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아올 방법. 그녀는 진성그룹의 그 누구보다도 강태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과 비자금,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들까지.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이기 이전에 진성그룹의 두뇌였다. 그가 휘두르는 칼이었다면 그녀는 그 칼을 만들고 벼려온 대장장이었다. 이제 그 칼날은 주인을 향할 것이다. 한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마음껏 즐겨도 내일부턴 지옥일 테니
그것은 배신당한 아내의 울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나서는 심판자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배신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복수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시의 불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고요히 열리고 있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도 침실의 더러운 웃음소리도 그 서막을 가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충격이나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깃든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침실로 들어섰다가 이미 완벽하게 출근 준비를 마친 서연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다. 그는 의뢰 아내가 화를 내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무심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일어났어요. 해장국이라도 준비시킬까요? 오늘 아침 일찍 이사회 보고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강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외박에 대해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서연의 태도는 그가 예상했던 모든 반응을 빗나갔고 이 예측 불가능함은 그의 마음속에 미세한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사무실 가서 해결하지. 먼저 나가볼게.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내의 시선을 피하듯 집을 나섰다. 한서연은 남편이 사라진 현관문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섰다. 이제부터 그녀의 전쟁터는 바로 진성그룹 본사, 그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견고한 성을 이제 그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진성그룹 사옥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녀는 최고 운영 책임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의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애와 존경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지난 15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것이었다. 강태준은 왕좌에 앉아 있었을 뿐 왕국을 다스린 것은 바로 그녀였다.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한 한서연은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감사실장님 지금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긴급 안건입니다.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감사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그룹 내에서 한서연의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법무팀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에 착수합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감사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무팀은 회장의 직속 라인이나 다름없는 핵심 부서였다. 부회장님 갑자기 법무팀을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사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무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감사실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자 서연은 인터폰으로 다음 임무를 호출했다. 김민준 팀장, 지금 바로 저 좀 봅시다. 김민준은 그룹의 IT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로 과거 서연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발탁한 인재였다. 그는 서연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곧이어 김민준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서연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서연은 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김 팀장, 이번 법무팀 감사와는 별개로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네.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김민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3년간 법무팀 서버에서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주게. 특히 평택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 계약서 초안 메신저 기록까지 전부 어떤 파일도 놓쳐선 안 돼.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이번 감사를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명분으로 삼게.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걸세. 할 수 있겠나. 그녀의 눈이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주군이 내린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이었다. 그가 집무실을 나가자 서연은 비로소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것이다. 한편 법무팀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다. 갑작스러운 감사 소식에 오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곧장 회장실로 달려가 강태준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라니요. 이건 명백히 저와 법무팀을 겨냥한 겁니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정해, 오 변호사. 별일 아닐 거야. 그 사람 원래부터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지 않나. 그냥 20주년 기념으로 군기 잡는 거겠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감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적당히 내줘.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가 배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가 마치 그녀의 발 아래에 놓인 장난감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진성그룹의 조직도를 띄웠다. 수많은 계열사와 부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강태준과 오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그리고는 심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그 두 개의 파일을 그 안으로 옮겼다. 조용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법무팀에 대한 특별 감사는 한서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감사팀은 그녀가 지시한 대로 다른 모든 서류는 제쳐두고 오직 평택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파일에만 집중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수진은 태어난 척 부하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수시로 감사팀의 동향을 살피는 그녀의 눈초리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장담과는 달리 이번 감사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감사팀은 며칠 밤낮으로 서류 더미와 씨름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떤 허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계약서와 지출 결의서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오수진이 직접 관리한 프로젝트답게 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요새와 같았다. 하지만 한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벽에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감사팀에 단 한 가지만을 추가로 지시했다.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세요. 단 1원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러던 중 감사팀의 한 젊은 회계사가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하청업체 중 한 곳인 블루스톤 건설이라는 유령 회사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지급된 내역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지만 문제는 그 돈이 블루스톤의 계좌에 머무른 시간이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돈은 곧바로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쪼개져 사라졌고 그중 하나의 예금주 이름이 오수진의 어머니와 같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한서연의 집무실을 비밀리에 찾았다. 그는 보안 USB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법무팀 서버에서 삭제된 3년치 데이터를 모두 복구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 많았지만 전부 해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낸 뒤 곧바로 USB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평택과 블루스톤이라는 키워드로 파일을 검색했다. 잠시 후 그녀가 찾던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현재의 공식 계약서가 되기 전 수십 번 수정되었던 계약서 초안 파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태준과 오수진이 나눈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들의 치밀한 범죄 계획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오수진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자금 세탁 경로를 설계했고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승인하고 외부의 감시를 막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에 대한 모독감이었다. 강태준은 진성그룹을 자신의 개인 금고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전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리 없는 오수진은 감사팀이 블루스톤 건설의 실체를 파고들자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얄팍한 수를 썼다. 해외 지사 중 한 곳에서 발생한 사소한 특허 분쟁을 과장하여 긴급 법률 이슈로 보고한 것이다. 감사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한서연이 회사의 손실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한서연은 보고를 받자마자 오수진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의 이런 어설픈 방해 공작은 오히려 평택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임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한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해외 지사 문제는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팀에는 예정대로 평택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라고 전해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라고.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이제 오수진은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그녀의 몸을 옥죄어 올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오수진 평택 프로젝트 블루스톤 건설, 그리고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계좌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보드 한쪽에 적어두었던 복수라는 단어를 지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크고 선명한 글씨로 정의라고 썼다. 한서연이 예상했던 대로 감사팀이 블루스톤 건설을 집요하게 파고들자 오수진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다시 강태준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불만 섞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한서연, 그 여자가 무언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들통나고 말 겁니다. 당장 감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그는 아내가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호들갑 떨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법무팀 감사 중단하고 철수해. 이건 내 지시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는 부회장님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해진 절차 없이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실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첫 경험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내부 압박만으로는 그가 구축해 놓은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성벽 안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성벽 밖에서도 불을 질러야 했다. 그녀는 외부의 힘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무기 하나가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경제부 기자 이진우였다. 서연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진우 기자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성그룹의 내부 고발자로서 그를 만났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대포폰과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도록 정리한 최소한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패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다. 기자님, 진성그룹의 평택 프로젝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블루스톤 건설이라는 유령 회사가 그 시작점일 겁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인 내부 이메일이나 계약서 초안은 넘기지 않았다. 대신 기자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의심의 씨앗과 경로만을 제공했다. 그래야만
이 기사는 그녀의 복수가 아닌 언론이 밝혀낸 사회 정의가 될 수 있었다.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은 이진우 기자의 눈이 빛났다. 그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진우는 그녀가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그의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진성그룹 20주년 평택 프로젝트 위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직접적인 고발 대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형식이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하청업체 선정 과정 실체가 불분명한 블루스톤 건설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진성그룹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소폭이지만 즉각적으로 하락했고 투자자들과 이사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신문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어떤 놈이 이따위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거야.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회사 내부는 순식간에 서로를 의심하는 편집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어리석은 후속 조치였다. 외부의 시선에 겁을 먹은 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지시 아래 법무팀 직원들은 평택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기 시작했고, 강태준은 비자금 계좌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시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이지 않는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한서연의 집무실에는 김민준이 긴급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지금 법무팀 서버에서 대규모 파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 회장님의 자금 흐름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강태준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뻔뻔한 얼굴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의 계획대로 인형들은 스스로 올가매는 밧줄 위에서 필사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언론의 압박과 내부 감사가 동시에 숨통을 조여오자 강태준과 오수진의 관계에는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다. 늦은 밤 강태준이 소유한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수진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입을 열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해요. 마치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공포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똑똑하긴 누가 똑똑해.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될 문제야. 기사를 쓴 기자놈이랑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 돈으로 입을 막든 협박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잊었어. 이것이 그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은 힘과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 오수진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금은 그런 무식한 방법이 통할 때가 아니에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거라고요. 일단 최대한 몸을 낮추고 누가 배후인지부터 알아내야 해요.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은 강태준의 귀에 그저 겁쟁이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배후는 무슨 놈의 배후?
당신 지금 겁먹은 거야. 이까지 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두 사람 사이에 날선 고성이 오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신중함을 무능함으로 치부했고 오수진은 그의 저돌성을 무모함이라고 비난했다. 탐욕과 야망이라는 이름 아래 위태롭게 유지되던 그들의 범죄 동맹은 위기라는 망치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멸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한때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은 이제 저기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김민준을 통해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며 이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쐐기를 박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가장 교묘한 이관계를 계획했다. 그것은 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연출가로서 두 배우를 파멸의 무대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정보는 강태준을 향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이 신뢰하는 한 임원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 회장님, 최근 검찰 내부에서 오수진 변호사의 과거 수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번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고 우리 정보를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이 정보는 오수진의 야망과 영리함을 익히 아는 강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오수진에게는 또 다른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 오 변호사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 회장께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법무팀과 오 변호사님께 떠넘기고 자신만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돕니다. 평택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법무팀의 독단적인 진행이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오수진의 가장 깊은 공포를 자극했다. 의심의 씨앗은 맹독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태준은 오수진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누는 통화,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그녀가 보내는 이메일까지 비밀리에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살아남을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매력적인 연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였다. 오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몰래 자신만의 보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또 다른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자료 등 그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들을 자신의 개인 서버에 은밀하게 백업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자신을 버린다면 그녀 역시 그를 물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각오였다. 늦은 밤 한서연의 집무실 모니터에는 두 개의 보고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강태준이 사람을 시켜 오수진의 뒷조사를 한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수진이 강태준의 비밀 파일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복사한 로그 기록이었다. 보고서를 바라보는 한서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견고해 보였던 악의 연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가 직접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강태준과 오수진이 서로를 의심하며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동안 한서연은 잠시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복구한 평택 프로젝트의 초기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의 최초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곳은 블루스톤 건설이 아닌 작지만 기술력으로 정평이 나 있던 한솔건설이라는 견실한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 직후 품질 기준 미달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의 직감은 이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뒤에 강태준과 오수진의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과거 인물조에 능한 직원을 호출했다. 한솔건설과 박도식 대표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남자의 몰락한 인생이 담긴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도식 대표는 진성그룹과의 계약이 파기된 후 무리한 투자에 대한 책임과 업계의 불신으로 결국 회사를 파산시키고 말았다. 한때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가정이 해체되었다는 비극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차갑게 분노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의 탐욕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쌓아 올린 성공.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악행이었고 그녀는 그 악을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직접 박도식 대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서진이나 고급 관용차 없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혼자서 그의 식당을 찾아갔다. 허름한 골목 끝에 위치한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텅 비어 있었다. 주방에서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온 박도식은 한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낯선 여자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박도식 대표님 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한서연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자마자 박도식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다. 진성그룹 당신들이 여긴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내쫓으려 했다. 그의 반응은 당연했다. 진성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의 이름이었으니까. 하지만 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성그룹을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겪으신 억울한 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강태준 회장과 오수진 변호사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도식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과 배신에 익숙해져 누구도 믿지 않게 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선 여자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봐왔던 진성의 탐욕스러운 얼굴들과는 명백히 달랐다. 한서연은 그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이 확보한 몇 가지 증거 자료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블루스톤 건설의 실체와 비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들이었다.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마침내 박도식의 단단했던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지난 수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오수진이 얼마나 교묘하게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했는지, 업계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고립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절절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한서연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한 개인을 향한 분노를 넘어 파괴된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쏟아낸 박도식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를 열고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놈들이 내 모든 걸 빼앗아갔지만 이것만은 지켜냈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가 내민 것은 바로 그 어떤 조작도 가해지지 않은 진성그룹과 한솔건설의 최초 계약서 원본이었다. 오수진의 모든 거짓말과 조작의 시작점 이전에 존재했던 유일하고 완벽한 진실의 증거였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이것이야말로 강태준과 오수진의 목에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녀는 박도식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명예와 빼앗긴 시간들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약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건무게가 실려 있었다. 과거의 유령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 복수의 대열에 합류했다. 박도식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한서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심판의 무대를 열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고 운영 책임자의 권한으로 기업 가치 및 주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긴급 논의라는 안건을 내걸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호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안건명에 모든 이사들이 긴장했고 강태준조차 불길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이사회를 막을 명분은 없었다. 진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심장부였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불안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이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법률 고문 자격으로 배석한 오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곧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정각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어떤 서론도 없이 곧바로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최근 진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과 함께 하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띄워졌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그룹은 평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비난이 아닌 회사를 걱정하는 최고 경영진의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블루스톤 건설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이 복잡한 도표로 그려져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자금은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되었지만 실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누군가가 회사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스크린에는 박도식에게서 받은 한솔건설과의 최초 계약서 원본과 오수진이 조작한 계약서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이 모든 비자금 조성을 위해 그들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그 자리를 유령회사로 대체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오수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가 반박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한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준 씨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모한 법무팀장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강태준과 오수진이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건 모함이야. 내 아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쿠데타라고.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은 그러나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공허한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오수진 역시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운운하며 법률 용어를 늘어놓았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뒤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사회이사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법적 책임 문제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다. 한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논리적이었다. 잠시 동안의 소란 끝에 가장 연장자인 사회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태준 회장과 오수진 팀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그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성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심판받은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와 오수진을 회의장 밖으로 에스코트했다. 강태준은 한서연의 옆을 지나치며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한서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의 살기 어린 협박의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축출된 강태준과 오수진의 몰락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혼란에 휩싸였다. 회장의 직무 정지 소식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서연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사태 수습과 외부 조사 협조의 전권을 위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전 직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문장으로 투명한 조사와 회사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며 혼란에 빠진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그러나 회장실에서 쫓겨난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모멸감과 배신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 즉 지난 수십 년간 돈과 권력으로 맺어온 부패한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이 후원해온 유력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를 은밀히 만났다. 이번 일만 막아주면 당신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쥐어주겠소. 만약 내 손을 놓는다면 당신들과 내가 나눈 추악한 거래들을 세상에 전부 터뜨려 버릴 거요. 그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협박과 회유였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해온 자신의 힘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한서연 역시 그의 이런 움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대비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진우 기자를 통해 또 다른 정보를 흘렸다. 그것은 강태준 개인의 비리가 아닌 진성그룹과 정관계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훨씬 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기사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날카로운 경고였다. 이 기사 한 줄에 강태준에게 손을 내밀려던 정치인과 검사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들이다. 그들에게 강태준은 이제 함께 안고 죽기에는 너무 위험한 폭탄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믿었던 견고한 성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었다. 한편 오수진은 강태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을 믿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방패막이 삼아 희생시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가 그랬듯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남미의 한 국가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 전에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모두 인멸해야만 했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과 진성그룹 법무팀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모조리 파쇄기에 갈아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밀함이라면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한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한서연은 이사회 직후 김민준에게 오수진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오수진이 서버에 접속하려 하자 시스템은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고 그 모든 시도는 고스란히 로그 기록으로 남았다. 그녀가 파쇄한 서류들은 이미 김민준의 팀이 원본 스캔 파일을 확보해둔 뒤였다. 그녀의 필사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들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어리석었다. 강태준은 자신을 외면한 검찰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녹취를 당했고 오수진은 거액의 현금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다. 출국 금지 조치에 가로막혔다.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는 한서연이 지휘하는 특별 대응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 검사팀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수사의 그물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목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김민준과 함께 중앙 관제실에 서 있었다. 하나의 화면에는 뇌물 공여 시도가 담긴 음성 파일의 파형이 분석되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공항에서 좌절하는 오수진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모든 자료를 특검팀에 넘기세요. 쇼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한서연이 넘긴 마지막 증거 자료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비밀 장부로 그가 돈으로 매수한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가 날짜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준이 강태준의 해외 비밀 서버를 해킹하여 찾아낸 이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그 어떤 권력자도 감히 강태준의 편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특검팀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즉시 강태준과 오수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사들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진성그룹 본사와 강태준의 자택을 24시간 감시했다. 한때 성공신화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밝았고 검찰의 칼날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해외 도피를 도와줄 브로커와 접선하던 중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수진 씨 횡령 및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무너져 내렸다. 법을 무기 삼아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 법의 이름으로 수갑을 차게 된 것이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그녀의 야망은 그렇게 차가운 철창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최후는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진성그룹 회장실에 버티고 있었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한서연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자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한서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이룬 이 모든 걸 네 손으로 망쳐야 했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아내의 배신뿐이었다. 한서연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 당신은 빼앗고 훔치고 짓밟았을 뿐이야. 회사를, 직원들을, 그리고 박도식 대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난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야. 이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일 뿐이지.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당신의 지옥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치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끌려나갔다. 로비를 가득 메운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마지막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회장실에 한서연만이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에 천천히 다가가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식 대표님 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한 남자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한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강태준과 오수진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하여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강태준은 모든 것이 오수진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고, 오수진은 자신이 강태준의 권력에 휘둘린 피해자일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들의 비참한 자기 변명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태준에게는 징역 15년, 오수진에게는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회장과 야망에 불타던 변호사는 그렇게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또한 강태준의 비밀 장부에 기록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사슬을 잘라내는 계기가 되었다. 혼란의 폭풍이 지나간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서연을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취임식 대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려한 조명 앞에서 그녀는 가장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주주,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진성그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중은 비난 대신 응원과 기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단호했다. 가장 먼저 그룹 내부에 독립적인 준법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김민준과 같이 능력 있고 정직한 인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다.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실적보다는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진 왕국을 재건하는 현명한 군주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서연은 회사를 바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박도식 대표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진성그룹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가 입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새롭게 재기하는 그의 한솔건설에 진성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맡기며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한서연은 조용히 법원을 찾아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15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질긴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낡고 무거운 옷을 벗어버린 듯한 가벼움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그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며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개혁은 대한민국 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리더이자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어느 일은 새벽 한서연은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거대한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자의 미소였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